그 DVR 수호 과정을 조사한 그 세월호 조사일과의 조동환 조사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수호 과정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쟁점을 일단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DVR 인양 상태에서부터 저희가 제출받은 DVR 영상에서 손잡이가 확인된 부분, 그리고 그 손잡이 고무 패킹의 부분, 그 다음에 열쇠 구멍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그때 발견돼서 여러 문서들, 이런 쟁점들에 관련해서 왜 이것 수고 과정에 대해서 왜 제기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특수단과 특검의 수사, 그리고 저희 위원회 조사 결과, 이렇게 10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4일 최초 공개된 세월호 DVR 모습입니다. 그 화면 안에서도 보시면 잠깐 말이 나오는데 2달간 그 자연 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깨끗한 상태로 발견된 세월호 DVR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처음에 이제 해경의 제출 요청, DVR 수거 과정 관련 자료 영상을 제출 요청을 했고요. 해경에서 2가지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두 파일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일, 안내데스크 탐색 1이라는 첫 번째 파일은 그 DVR 수거 과정과 전혀 상관없는 파일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실제로 저희 DVR 영상이 그 34분 54초 영상입니다. 원래 영상은. 근데 이제 두 영상을 합쳐보면 대략 35분 영상, 그러니까 시간대를 비슷하게 맞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출한 2가지 영상을 제출했고, 실제 DVR 수거 영상은 8분 25초 영상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8분 25초 영상을 확인했는데 흑백 영상이었고 되게 저화질의 영상이면서 테두리 이격 현상, 그리고 보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으면서 이게 재촬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가 특수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군의 VTR을 수거해가지고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해가지고 기존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영상 외에 236개의 영상을 추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컬러 영상이에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은 모두 컬러 영상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하지만 6월 22일 날 아까 보셨던 8분 21초 이전의 영상들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단에서는 영상이 저장된 이후에 새로운 영상, 그러니까 용량이 차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되면 기존 영상이 덮어져서 현재 해군 VTR에는 당시에 6월 22일 날 당시 영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 조사 결과 다시 그렇게 일단 결론을 냈고, 실제로 저희가 특수단의 수사 결과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DVR 컬러 영상을, 그러니까 8초 컬러 영상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더 있는지 제가 다시 줘봤는데, 이 영상이 아마 있었다면 증거 관련 부분을 좀 더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이 8초 가지고는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당시에 컬러로 된 8초 영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제출받은 영상보다는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요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고요. 흑백 영상이 출력되는 것은 단자의 문제로 그건 저희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단자의 문제가 있었다. 영상 단자에.
그 다음에 해군 VTR 기기에 영상을, 그러니까 저장된 영상을 DVD나 다른 걸로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라고 이제 특검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색깔을 달리했으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체 내에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장 DVD 레코더를 사용해가지고 해군이 저장한 다음에 해경에 DVD를 건네줬다는 겁니다. 외장 DVD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렇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테두리 이격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VOD 형식의 DVD에다가 저장하는 형식이 이제 VO라는 파일 형식인데 그렇게 저장하다 보면 대략 1.2메가 단위로 파일이 끊겨서 저장이 된다. 그렇게 자동 분할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당시에 어떤 수중수색 영상을 관리하는 지침이 없었다. 그래서 그 관리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저장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6월 22일 수중수색 영상이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장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흑백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 장비는 컬러로 저장되지만 여기 표출되는 영상이 흑백이라는 겁니다. 사실 흑백이라는 거고 저희가 해군의 자료 제출을, 그러니까 장비 제출 요청 받았을 때는 사실 이 외장 DVD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거는 이 장비 자체로서 영상을 다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검에서는 이 장비에서 영상 파일을 DVD 형태로 추출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특검에서는 그 기능이 없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사실 조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해군 VTR 기기의 저장 영상을 파일 형태로 추출하는 기능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기능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군 VTR 기기에서 자동 덮어쓰기 기능이 없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특수선에서는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된다고 했지만 그 기능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VOB 파일 특성에 의해 자동 분할된 것이라고 했는데 자동 분할했으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량 때문에 분할이 됐으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은 만약에 자동으로 분할이 됐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으로 나눠지든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은 가운데 부분, 앞뒤 부분을 제외하는 가운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자동으로 분할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특검 수사에서 보면 해군 담당자나 해경 담당자에 의해서 진술을 했는데 저와 다른 관점으로 본 것 같아요. 당시에 해군 담당자는 잠수 일자, 잠수 구역을 DVD 표면에 적어서 해경에 넘겼다라고 했고요. 그 해경 담당자는 파일명을 바꾸거나 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군에서 받으면 그 파일 그대로 저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 특검에서는 그것이 복제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또한 요 파일명은 언제 바뀌었을까라는 건 추정입니다. A 교수가 2014년 7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종료하기까지 와서 해경의 그 바지선에서 세월호 촬영 관련하고 그 파일 관리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수고과정 영상이 조작 편집되었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특수단과 특검의 수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A 교수가 보시면 메타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메타데이터가 동일하니까 조작된 흔적이 아니다라고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과정을 하다 보면 현재에도 2009년 1월 1일로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외장 DVD 레코더를 통해서 똑같은 메타데이터가 현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만으로는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저장, 그러니까 저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파일이 지워졌다고 했는데, 해군 잠수 기록지에 보면, 당시 14년 6월 19일에서 6월 30일까지 22곳에서 녹화후 삭제하라는 써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덮어쓰기가 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삭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중 영상 8분 25초 영상에서 잠수사가 DVR을 확인하는 장면이나 커넥터를 분리하는 장면, 그리고 DVR을 잡고서 우연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사 요청을 했는데, 특수단에서 보면 노트북 인양 과정과 비교해서 DVR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이런 의심을 가졌고요. 그다음 B중사 및 잠수 감독관이 DVR을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B중사의 진술이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B중사가 실제로 케이블을 직접 풀었는지, 그러니까 심리생리 검사, 아니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판단 불능이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리생리 검사를 하면 이 결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자격까지는 저희가 받지 못해서 이것이 정말 판단 불능인지 그 부분에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판단 불능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특수단은 그 이후에 이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해군의 B중사, C중사, D하사가 진술, 뻘이 심했다는 진술, 그 다음에 A4 용지를 컴퓨터 본체로 확인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수거 당시 전문적인 수중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수중 카메라의 DVR 수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개의 DVR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 사실 그 전에 했던 김중사라는 분이 노트북을 인양할 때는 사실 노트북을 인양하는 발견하고 케이블을 분리하고 이런 장면이 다 보입니다. 근데 노트북이 어디 있었느냐? 노트북도 자연 바닥 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 DVR에 있는 그 위쪽에 놓여 있어, 안내돼서 그 위쪽에 놓여 있었거든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의 인양 영상과 DVR의 인양 영상은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B중사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분 23초경 확인의 세월호 DVR 손잡인데요. 요거는 공사분 23초라고 하는 거는 DVR 인양 설명 영상인데, 설명 영상은 6월 22일이 아닌 6월 24일에 DVR이 인양됐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가족분들이 바지선에 가서 그 인양 과정을 설명 듣는 것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4.16 기록단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표현할 때 설명 영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그 영상을 플레이시켜 보면 공사분 23초경에 DVR 손잡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 B중사는 영상 속에서 DVR이 보인 시점, 그러니까 공사분 23초 시점에는 자기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DVR은 설치 당시에 저렇게 케이블이 묶여 있어서 많이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분 23초경에 B중사는 저 TV, 현재 보이는 요 TV 위에, 요 TV 쪽에 여기에 자기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엄브리커 줄을 거는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월호 안데스크에 들어가기 이전인 상황인 거죠. 요게 잘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요게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 그 타이가 묶여져 있는 부분이고 요거를 그 프레임 관리로 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세월호 손잡이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셔서 지금 그 왼쪽 위쪽에서부터 케이블 보이시죠? 케이블 타이가 보이시죠? 요 손잡이가 나오는 부분. 다시 한 번만. 지금 보면 약간 그 중앙쯤에 그 타이 묶음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확연히 보이시죠? 잠깐만요. 여기에서 케이블 손잡이에 볼록 튀어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잡이의 고무 패킹이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볼록 튀어나온 것을 저희들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을 한번 끄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장면이고, 사실은 특수단도 최초에 저희들 수사요청하고 특수단이 꾸려졌을 때 이 장면을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이것을 본인들도 대검 프린센터에다 넘겨가지고 확인을 받고 이건 손잡이에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서 만약 여기에서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상태로 저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저게 보인 장소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닌 데서 지금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의 손잡이를 착오로 말하자면 잠수사가 실수로 저것을 비춰버린 거다라고 본 거고, 사실은 특수단도 그렇게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상황이 0.6초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요청을 했고요. 특수단은 대검에 분석 요청을 해서 세월호 DVR 손잡이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주장이 이른 타당하다라는 수사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안내 데스크 바깥쪽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기는 근데 부족하다. 저 상황이 안내 데스크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지금 그 손잡이 발견한 위치가 안내 데스크 바깥쪽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그리고 세월호 DVR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와 유사한 일부 형태와 확인될 뿐이다. 그리고 영상 속 DVR과 현재 보존 중인 DVR 손잡이의 흠집이 동일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세월호 DVR의 손잡이 흠집과 영상에 나오는 흠집이 정말로 유사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감정 결과 별도 DBR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특수단의 수사 결과고요. 특검도 마찬가지로 국과수의 감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러저러한 이유, 그 2차 영상이고 저희가 의뢰했던 연구소에서 그 조류를 감안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의뢰했던 연구소의 내용, 감정 결과만으로 별개의 DBR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특검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보면 대검 감정 결과와 국과수 감정 결과 특검에서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특검의 수사 자료를 보면 국과수에서도 대략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됨이라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검이 감정 보고서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고 결국 그러면 대검에서도 그다음에 국과수에서도 그것이 대략적으로 유사하다 혹은 손잡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게 세월호 DB와 손잡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B중사의 진술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내데스크 위 모니터 쪽은 그러니까 발견 위치가 세월호 DB를 발견한 위치가 안내데스크 위 모니터 쪽은 아니었나요라고 검찰에서 질문했을 때 왼쪽 사진에 표시된 발견 장소인 특정인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표시한 내용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내데스크 안쪽이죠. 안쪽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위치에서 DVR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B중사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B중사가 커넥터를 분리해서 DVR을 인양했다면 공사고 23쪽에 확인된 DVR은 B중사가 인양한 DVR과 별개의 DVR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많이 또 논란이 되는 세월호 DVR 오른쪽 손잡이 안쪽 고무 패킹의 용어인데요. 불좀 내려.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요 사진은 여기 서 있는 설명 영상에서 저희가 확인한 영상이고, 요거는 저희가 일부러 패킹을 벗긴 상태에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여기에 패킹을 벗기면 동그란 홈이 나타납니다. 동그란 홈이 있고 저희가 봤던 것도 요 동그란 홈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잡이 안쪽에 당시 6월 24일날 촬영된 세월호 DVR에는 요 고무 패킹이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영상을 이게 프레임까지 다 작아서 영상을 이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프레임 단위도 작아서 일단 영상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지금 여기 손잡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손잡이가 보이는 겁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손잡이가 이 상태가 요렇게 지금 손잡이가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 앞으로 가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 지금 동그랗게 검게 나타나는 부분, 그게 고무 패킹이 떨어져서 저희는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요거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검은 동그랗게 동그란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 여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사 의뢰를 했고 특수단에서는 뭐 뉴스타파 보도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온프 파인 것은 수압에 의한 그 압축 스펀지가 눌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특수단에서 얘기했듯이 우측 손잡이의 흠집, 동일하게 나타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월호 DB에는 나타난 우측 손잡이의 흠집을 가지고서 이게 확인된다는 거, 그리고 A 교수의 보고서에 발포 고무 재질로 수압에 의해 압착이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저화질의 흑백 영상에서는 마치 곰팽이 없는 것처럼 착시가 가능하고 저희가 우리 연구소의 감정에서는 고무 패킹의 재질에 따른 빛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수 감정 결과 24분 25초경 보이는 DB와 손잡이에 고무패킹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결과 또한 고무패킹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국가수 보고서에 보면 있는 내용에 고무패킹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변부보다 함몰되고 밝은 것으로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몰은 고무패킹이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근데 다만 그것이 수압으로 인해 압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인정한 거 뭐냐면 일단 눌려있고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수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수압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A 교수 보고에서도 그러니까 손잡이 패킹이 압착되어 온프파인 형태로 관찰된다. 그러니까 국과수나 A 교수나 그리고 저희가 한 연구소나 모두 동일한 것은 뭐냐면 온프파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냐인데 24분 25초경 DVR은 수변에서 약 1, 2m 위에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압에 의한 압착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영상에 보면 대중에는 압착돼 있다가 아직 풀리지 않은 형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별개의 DVR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거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기압에서 압축됐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손잡이 고무패킹입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기압 상태에서 압축된 DBR 손잡이 고무패킹, 이게 실험을 해서 확인한 거였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저희는 요거를 의뢰를 해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연구소에서 확인한 결과 오른쪽에 보시면 손잡이 바깥쪽 타이 매듭이 있고 손잡이 안쪽에 패킹이 돌출되어 있다. 이게 아까 보셨던 영상, 처음에 보셨던 영상이잖아요. 04분 23초 영상인데 이때 당시에 DVR이 있던 위치는 좌현 바닥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 곳에 있었음에도 고무 패킹 도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무 패킹과 관련된 요거는 언론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2019년 4월 15일 날 반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 1월 28일 날 JTBC에서도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또한 저희가 특검에도 제출하고 특수관에 제출했지만 전혀 이러한 내용은 수사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DVR 전문부 열쇠 구멍 및 잠금 장치 상태입니다. 최초 DVR이 설치된 당시에 열쇠 구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경으로 봤던 8분 25초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열쇠 구멍이 수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바지선에 계셨던 4.16 기록단 분들이 사실은 당시에 모르고 계셨다가 DVR 수고를 모르고 계셨다가 뭐 술렁술렁하니까 나와서 촬영한 것이 그 자료에 담겨있는 DVR을 참관했을 때 상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발견된 DVR의 사진은 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보면 열쇠 구멍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아래 사진은 해군 대령이 자기가 촬영했다고 해서 제출한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23시 42분 35초에 찍었던 거고 이거를 청소통에 넣었다. 그게 23시 50분 08초.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내서 사진을 찍은 게 23시 52분 43초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세월호 DVR 상태를 보셨잖아요. 물로 세척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청수통이 잠깐 들어가 있다가 그 청수통에 대략 한 3분 정도 있었다가 꺼낸 DVR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셨던 DVR의 모습이 사실은 3분밖에 청수통에 담겨있지 않은 DVR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청수통에 담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쇠 구멍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가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되는 건 이제 열렸을 때, 그러니까 해군 대령이 제출한 영상에서 보면 여기는 수직이고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세 번째 사진, 해군 대령이 제출한 세 번째 사진인데 여기를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요 열쇠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열쇠 고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요 고리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역시 이제 루스카파 보도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면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DVR의 페인트 도장이 벗겨진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걸쇠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탈락된 것이다. 이렇게 특수단은 보고 있고 그래서 보관 중인 DVR과 그 영상 속 DVR이 동일한 DVR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도 같은 결과인데요. 특검은 그 해군 대령이 촬영한 3장의 사진을 분석을 했어요. 두꺼워서 감정을 했고 사진에는 조작이 없었다라고 국과수에서도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DVR을 청소통에서 꺼냈을 때 갑판에 놓는 순간에 그 과정에서 그냥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전면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열쇠 구멍이 바뀐 것만으로는 별개의 DVR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특검의 결과입니다. 특수단과 특검의 어떤 진술 조사를 쭉 보다 보면 당시에는 그 현장에 진술에 의하면 8명의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특정이 돼요. 8명의 관계자가 있었다. 근데 누구도 정면 커버를 누가 열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냥 툭 치니까 열렸다라는 진술 외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월세가 탈락됐는데 내부 월세를 탈락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탈락된 내부 월세가 사진에 없습니다. 만약에 바로 청수통에서 꺼내서 누군가 툭 쳐서 탈락이 됐다면 당연히 뭔가 그 안쪽에 존재하는가 걸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걸쇠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수통에서 꺼낸 DVR 외부에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시죠. 이게 크게 봐야 하는데 이게 청수통에서 바로 꺼낸 DVR 모습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말로 아니고 바뀌고 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셨던 그
해군 대령이 찍은 3장의 사진이 과연 동일한 DVR을 찍은 것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은 뭐 국가수에서 검증해서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 앞에 2장의 사진과 마지막 3번째 사진이 동일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사실 그 순간에 다른 위치에다가 만약에 놓고 찍을 수도 있는 거, 이동을 한 것이 옮긴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놓고 가서 찍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다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별개의 DVR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인수인계에서 인양물품 목록, 경찰 정보, 이것이 이제 2장씩 존재한다는 건데요. 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수자와 인계자가 다르고 인계 시각이 다른, 여기 보시면 요쪽에는 23시 40분에 인수자, 인계자 시각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22일, 23시 40분이고, 여기에는 23일 07시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 DVR이 이렇게 인계되었다고 지금 그 2장의 인수인계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양 물품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서 형식, 수거 함정, 인수인계 시각, 인계자,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이 2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경찰 정보입니다. 경찰 정보고, 똑같이 여기 보시면 목포 해양경찰서 1호 공보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목포 해양경찰서 1호 공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웠지만 결제자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결제자가 다릅니다. 이것이 특검 수사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3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특수단에서는 인수인계서와 관련된 조사를 했고요. 해경 담당자의 진술을 근거로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2장의 인수인계를 작성한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특검에서도 해경 담당자들 간의 실수로 2장의 인계서가 작성되었고, 인수 시각을 실제로 인수인계 시각이 아닌 물품 발견 시각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별개의 DVR이 존재한다면 인수인계서로 남기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인수인계서만으로 DVR이 2회에 걸쳐 인수인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거는 인수인계서가 언제 작성을 되냐면, 인수인계서는 바지선에서 인양을 하면 천치람으로 요청을 하고, 그럼 천치람에서 다시 그 단정을 타고 바지선으로 옵니다. 그러면 바지선에 있는 담당자와 단정 담당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인수인계서입니다. 그러면 그 인수인계서를 그 단정 담당자가 가지고서 천치람 유류품 담당자한테 가면 작성되는 게 인양 물품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근데 특수단이나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유류 목록이나 경찰 정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호 공고함에서 작성된 2장의 경찰 정보를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는 1호 공고함 함장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삼청고함 2장이 최종 결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제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인수시각을 물품 발견 시각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했는데, 앞에서 보신 이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찰 정보에 보면 요 시각이 여기 보면은 DVR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물품 인수 인계한 시각이 6월 22일 23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각에 물품 인수 인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그것이 잘못 기재됐다고, 발견 시각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물품의 인수인계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런 두 장의 인수인계서, 인양 물품 목록, 경찰 정보가 담당자의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부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기부회율이 언제 인양됐는지 저희가 6월 22일 날 기부회율이 인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인양되었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인데요. 2014년 5월 8일 3층 로비를 수색했다는 국방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대원 보고서 내에 있는 국방부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3층 로비 10시 25분부터 11시 31분까지 SS 1팀에서 수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잠수 기록지나 해군의 잠수 도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특수단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된 내용이 없더라. 그렇게 확인해봐 문서를 해봤더니 세월호 합주를 수색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고요. 특검에서는 2014년 5월 9일자 해경의 TRS, VHF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 했지만 5월 9일에 세월호 협칭에서 기부를 수거했다는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근거가 없다라는 수사 결과를 했는데 특검의 수사 기록들을 쭉 보면 이미 3층 로비 수색은 5월 초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검 수사 자료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군 5월 5일 날 이미 안내데스크까지 수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현장 잠수, 해경의 현장 잠수 기록지나 해군의 일일 구조작전 결과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객선 세월호 수색 계획이라는 게 이제 5월 8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9일자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시고, 잘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수색 계획 5월 8일자 06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5월 9일자 0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월 8일자에 5월 9일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월 9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08시 이렇게 해서 쭉 써있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온다면 여기는 5월 7일자가 돼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그 전날 수색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특검의 자료에서 똑같이 저희가 확인하고 특검도 이걸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희생자 2027일, 270, 271, 272 이 사람들은 5월 8일 10시 13분에서 22시 46분 정도 수습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쓰여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확인하고도 사실 특검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공고 DVR 인하고 인수인계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장지휘본부 문서 정리하거나 문서에서 문서 제목으로 공공공고 DVR 인하고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것이죠. 특수단은 말 그대로 그냥 서류상으로 5월 8일자 해군 미래바지, 어딘바지에서 세월호 3층을 수색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름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지휘본부 문서정리 현황이라는 문서가 2014년 7월 19일 삼천포항 통신실에서 작성됐다는, 컴퓨터에서 작성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해경 경비국장은 다른 물건을 DVR로 착각하여 기재한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으로부터 해서 4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문서를 확인했으나 공공공고 DVR 인하고 인수인계 내역 문건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었습니다.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해경, 해군 기록관들의 내용을 다 확인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5월 초에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해경, 해군 관계자들이 6월 20일에 수고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7월경에 기재되는 것으로 날짜 오기, 그러니까 공공공고라는 것이 날짜 오기라는 거죠. 그렇게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초경에 몰래 수거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공공고 DVR로 인양호 인수인계 내용 문구만으로 세월호 DVR이 5월 초경에 해경 관계자의 등에 의해 수거됐다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특검소의 결론입니다. 범정부, 그러니까 7월 27일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1회의 자료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목록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저희가 공호공고 요구를 발견한 것이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그 보고서 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삼천구함 통신실에서 2014년 7월 19일에 작성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 문서가 어떻게 작성됐겠느냐라고 검찰에서 진술인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문서를 보고 작성했겠죠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실제로 실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록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문서가 실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특검이 뭐 그러니까 통신력이나 이런 걸 다 조사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해경의 TRS 음성 저장 서버 로그를 분석해 결과를 보시면 9월 5일, 9월 10일, 9월 11일 서버가 꺼졌다가 켜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날 TRS 음성 저장 서버가 꺼졌다가 켜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본에도 얘기했고 특검에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다 6월 22일이 아닌 그 이전에 DVR이 수거됐을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2일 가족 설명 결과 문서인데요. 여기 문서는 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27일, 5월 15일, 6월 20일, 6월 22일. 특수단 같은 경우는 요 가족 설명의 설명 결과 문서와 변비국장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여기 보시면 유가족들의 큰 관심사인 DVR 수색 관련 내용을 DVR 수거가 입학했던 2014년 7월 22일 17시 10분경에 이루어진 가족 설명회에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언급하지 않고 허위로 가족 설명회 관련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더욱 적다. 이게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고요. 특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에, 가족 설명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되어 있다. 시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해군 및 그 관계자가 가족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몰래 세월호 DVR을 인양하였다거나 그 수거 과정에 있어 유혹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특검의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수사 자료를 살펴보면 6월 15일 한일호 방문 관련 내용은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7일 날 요청을 해서 한일호 방문을 6월 15일 날 한 것은 여러 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문서, 그러니까 6월 21일이나 6월 22일 관련 CCTV 저장 장치를 인양하겠다라든가 그걸 국가수에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문서들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설명 문서에서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원들의 진술인데 2014년 상황대책반에 근무했던 직원 4명은 CCTV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네, 현장 잠수팀 수색팀장이었던 희경 제이는 수중수색 현장에서는 CCTV를 수거해달라는 요청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년 삼천과학 지원본부장인 K는 이를 수색 계획 문건을 매일 작성하였으나 CCTV 전환 장치를 수거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1회의 자료 2014년 6월 15일에서 6월 20일 기간에 CCTV 전환 장치 수거 관련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설명 결과 문서에서 CCTV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